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목요일 4일날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후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좀 뉴스가 좀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전망 기사도 나오는데 윤 전 총장의 사퇴 어떻게 좀 감이 있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글쎄 이게 가히 질풍노도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제 지난해 연말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사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도의 사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임기는 마친다는 정도로만 하고 특히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들어오면서 나름 좀 기대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아마 신현수 수석의 일단 이 인사 패싱 문제. 네.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특히 자신이 요구했던 인사가 지금 하나도 관철이 안 됐던 특히 이제 그 대검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기 징계에 앞장섰던 대검 간부들을 좀 교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들어주지 않는 상황. 그때부터 아마 좀 마음의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인사 불만이 그렇죠. 일단 그것이 이제 촉발점이 된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여당에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네. 이러다가는 정말 자기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가 있다. 또 아예 검찰의 건을 없애는 그런 검찰총장이 될 경우에 후배들이나 검찰에 대한 일단 부담감. 그리고 또 하는 그것 자체가 보면 본인이 정치로 나설 수 있는 중요한 또 명분을 하나 준 거거든요. 즉 뭐냐면 이게 윤 총장이 거듭 이야기했지만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결국 부패 완판이 된다. 부패가 지금 클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어떤 정치적 하나의 명분. 이거를 제공해 주면서 3월 초에 결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이런 주변 상황 또 여당의 어떤 저런 3월 초 발의 6월 통과 이렇게 압박해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 이제 윤 총장이 결단을 했고 거기에 또 상당한 명분을 사실은 중수청이 준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여당이 상당히 만들어 놓았던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본인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 요인들이 좀 이 조기 사태를 좀 몰고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당 법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니 사퇴할 거면 진작하지.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 임기 4개월 남겨서 사퇴하는 건 뭐냐. 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요. 특히 최근에 진작하지라고 하는 거는 그 추미애 장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징계하고 이럴 때 그때 사퇴하지. 지금 이 사퇴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 그걸 위해서 사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 중수청 관련해서 언론과 인터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검찰총장 그 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부터라도 검찰총장의 지위를 자신이 이용해서 부패 완판이란 그런 얘기도 하고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로 자신의 그 격한 감정 또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쏟아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정치를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적으로 수사를 잘 해달라 그런 역할을 당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 그리고 정치 행보를 해왔던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걸림돌이 된 게 여당에서도 이제 왜 추미애 장관 그때 할 때 사퇴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이 개인적 명분, 예를 들어서 추 장관과의 갈등 때문에 물러난다든지. 내 징계에 대해서 그렇죠. 반발이 징계에 대해 반발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또 어떤 직으로서의 검사로서의 명분 이건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임기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수청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는 이제 좀 개인을 넘어서서 이 법치에 관한 어떤 구조 시스템에 관한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적으로도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3월 9일 날이 이제 대선 딱 1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최강욱 의원하고 몇 명이서 이제 발의한 게 검사하고 판사는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은 3개월 전에 사퇴를 하면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검사 판사는 1년으로 하는 법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른바 출마 방지법. 그렇죠. 예. 이른바 뭐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게 사실은 뭐 입법적으로 사실은 형평성 문제나 말이 안 되는 법이지만 근데 여당이 또 하게 되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논쟁 속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제 행보 자체가 제한받을 수가 없게 되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런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한다면 3월 초가 일단 적합한 것이고 아마 재보선도 여러 가지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지금 7일 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큰 변수가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검찰총장에서 이제는 한 개인이 됐고 거의 정치인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건 다들 뭐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해요? 뭐 우선은 뭘 입당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기보다 윤 총장이 계속 강조했던 뭐 국민에 대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네. 국민을 위해서 이 중수청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외곽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번 LH 그 관련해서도 외곽에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던데 네.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네. 외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총장직에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된다면 네. 뭐 정말 총장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버텼던 거 아니냐, 시기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인 뭐 개입 선거 활동보다는 네. 바깥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에 누가 있다더라. 뭐 누굴 만났다더라. 뭐 도와주는 뭐 세력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윤 총장은 이제 워낙 뭐 이 후배들 뭐 술 사주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해서 인맥이 뭐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자가발전 수준인 게 많아요. 자가발전이 뭐냐면 네. 내가 만났는데 이런 내가 윤석열을 그렇죠.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만났더니 이러더라. 근데 사실 윤 총장은 지금 뭐 다 얼굴도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저희들이 포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는 뭐다 뭐 다른 팀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땐 큰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윤 총장이 뭐 정치를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해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뭐 양정철 그 전 비서관한테 이제 뭐 출마 권유를 받았던 적은 있긴 있지만 최근에 아마 뭐 이제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났다는 뭐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네. 뭐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윤 총장이 이제 검사로서의 윤 총장은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검사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 전체에 대한 국가 경영이나 또 이 어떤 갈등 해소라든지 네. 또 리더십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 미지수거든요. 네. 과연 이분이 경제 문제나 리더십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로서의 어떤 공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가치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반대하는 측의 어떤 지지가 결집된 거지 이게 지속적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치 리더로서 어떤 다시 갈 경우에 그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안철수, 고건, 그다음에 뭐 저 반기문 총장 이런 분들이 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네. 완전히 검증에 시달려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뭐 얼마 안 가서 그 현상이 죽었는데 그러면 윤 총장은 과연 이제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검증에 많이 시달릴 겁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에서 뭐 저 지지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 있느냐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여당이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나올 것이고 국민들도 저 사람이 기대했는데 에이 좀 실망스럽다 아니면 저런 것도 다 잘하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윤 총장의 행보도 아주 여러 출렁거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곡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윤 전 총장 사태로 뭐 대권 구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내일이면은 또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를 이제 물러나잖아요. 네. 그 여권 쪽에 지금 그 대권 구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계속 치고 나가다가 이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한데요. 저는 오히려 윤 총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권 판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달라진다? 네, 윤 총장 같은 경우가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 기관들 얘기 들어보면 이른바 그 반사체 역할을 해왔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그때 뭐 이 맞수로 등장을 하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 지지율이 나왔던 건데 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 다음에는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를 확실히 선언하면서 그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 그럼 다시 추미애 전 장관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방송에 나와서 지금 대선 그게 뭐 좀 재미가 없다, 막 이런 지루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윤 전 총장의 정치가 시작된다면 거기에 맞서 싸우고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이른바 그 친문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고 그 앞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지금 여기 변창흠 장관이 또 잘못된 또 발언을 좀 한 듯 보여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어떤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저 메가톤급 이슈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취재할 때 일기 신도시 그 옛날 분당일산 네. 그때 1989년도인가요? 그때는 뭐 엄청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일이 수사가 있었어요? 그럼요. 이거 그때 분당일산에 그때는 뭐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투기에서 그때 900몇십 명인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요? 공직자만 130명인가요? 또 구속이 됐고 그때 뭐 한 만 몇 건인가 그렇게 적발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기 신도시가 2003년도에 이제 그때 뭐 일어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구속자들이 한 20몇 명 됐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참 이게 LH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어떤 고려를 돼야 될 문제인데 사실 저희 뭐 이렇게 기자들이나 누구 보더라도 이런 가능성의 비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LH가 지금 저 진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시 시스템이 약해져 있어요. 본사가 진주로 넘어가 있거든요. 예. 이제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이 감시 시스템 자체가 저는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측면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한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지금 드러나는 거는 보면 저는 정말 빙산일각을 봅니다. 정말 고수들은요. 네. 왜냐하면 이 개발 지역에 자기 이름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놀란 게 아니 버젓이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이거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그건 뭐 금방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누가 예. 봐도 굉장히 고수는 이렇지 않는데 그렇죠. 그죠? 고수들은 보면 절대 그 지역에 투자 안 합니다. 그 지역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면 예. 보상가가 책정되고 예. 그게 이제 감정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가격 자체가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발 지역 아파트 단지 개발되잖아요. 예. 그거 바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상가나 이런 것들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정부 보상 지역 말고 그 옆에 땅이 오히려 더 가치가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커질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 일산 같은 경우도 바로 분당에서 조금만 가면 거기 옆에 뭐 건물 짓는다든지 할 경우는 그거는 이제 개인 땅으로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대부분 대토 보상.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땅 규모가 있는 땅을 하면 그걸 이렇게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요즘 현금으로 안 받고 그렇죠. 땅으로 주면 예. 이제 그쪽에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면 못 달라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 유형이나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네. 특히 이제 그냥 단순히 이름만 확인하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전체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더? 대부분 차명이나 이런 네. 걸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그런 이야기 했던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인지 수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큰 등치별로 해서 좀 추적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명단만 확인해 갖고는 그렇게 단순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그거는 굉장히 좀 얕게 생각하고 투자한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투자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마 여러 가지 친인척이나 친구나 등등의 어떤 정보를 주면서 대신 투자하게 하는 이런 것도 밝혀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고난도의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국토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이었잖아요. 그 전에. 네. 근데 이번에 기자의 질문에 이 신도시 지정이 안 될 줄 알고 투자했다. 이 발언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좀 곤혹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논평도 내놨습니다. 예. 이게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아니란 인식이 아니고서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 반성과 성찰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메가톤급 악재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까지 조사해라 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대적인 또 민주당에서도 당원을 포함해서 보좌진들 해가지고 다 조사해라 지방의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정리를 수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이 선거도 그렇고 재보궐도 그렇고 내년 대선도 달려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거는 다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선대위 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정말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정말 그 말대로 실천이 되는지 이게 지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요 정말 네. 이 변 장관 이야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이 SH공사 사장하고 바로 LH공사 사장으로 갔거든요. 서울 이제 도시개발공사. 네, 네.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아마 잘하실 분일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잣돈 수억 원씩 나가는데 이거를 지정이 안 될 줄 알면서 투자를 했더니 어떻게 우연찮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집 하나 정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을 거의 뭐 대부분 받아서 이 투자할 정도면 한 달에 이 이잣돈 나가는 게 수백만 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아무런 보장 없이 이렇게 투자했다? 그걸 그냥 버젓이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것도 뭐 이 분야에 뭐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으니 과연 야당 이런 데서도 도대체 이 조사가 지금 정당하게 되겠느냐. 과연 이게 지금 신도시 재개발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지금 의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이분도 그동안 말실수 많이 했지만 정말 이번에 저는 이 발언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 발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논란입니다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내부 정보를 이렇게 알고 투자를 했다거나 이거 뭐 발본색원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법으로 봤을 때 이거를 뭐 환수하고 뭐 어떻게 몰수하거나 부당이익 이런 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확실치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벌 근거가 3가지 정도인데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인데 이걸 보면 업무상 아닌 비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하긴 하지만 최대 7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수십억, 뭐 수백억 뭐 이런 시세 차익은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아침 회의 때 김태년 원내대표 말 좀 들어보면 네. 이 여러 가지로 법안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기이익에 대해서 3배나 5배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지금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네. 오늘 박상혁 의원도 오늘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걸 LH 투기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3월 국회에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LH 투기방지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좀 염려하는 그러니까 이게 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처벌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그 염려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급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 만들다고 이게 지금 이 과거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소급할 수 있다는 뭐 특별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는 헌법재판소 가서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특별법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건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화가 많이 좀 나 있는 그러니까 거기 이게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1기, 2기 그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법을 안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한심한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제 와서 이제 또 법을 만든다. 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진작 해결됐죠.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이 시스템,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잘 작동하고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LH 내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보니까 아니 그 50대 부장들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자기들 블라인드 거기에다가 올리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내부에서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소문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지금까지 빠져시 놔두다가 이제 와서 법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처리가 될지 또 범인은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좀 이건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 내용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그리고 김영춘 후보 이렇게 1대1 매치가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판세는 뭐 기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박형준 후보가 좀 우세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힘 있는 정부 여당 네. 이 논리를 좀 갈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서 이 부산 지역 개발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오거돈 전 시장 전에는 네. 다 뭐 이른바 이제 보수 정권에서 그 시정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그동안 못 해왔던 것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당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춘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뭐 민심도 안 좋아졌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 또 오거돈 시정 여기에 대한 비판, 네. 심판 이걸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현정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민심을 지금 여론조사로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좀 한계는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아주 이제 대형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부산 시민들 내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게 과연 건설될 거냐, 그런 선택되려면 누구를 밀어줘야 될 거냐.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보는 거하고 또 지방에서 보는 거하고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보지만 네. 실제로 또 부산 분들 보면 이게 해야지만이 부산 경제가 발전하고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되느냐의 관점.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좀 오류를 발생하는 게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 것만 보고 이게 여론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오산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마 보면 저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박형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네. 저는 실제 해보면 거의 아마 이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결국 가덕도 문제나 이런 부산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이제 부산 시민들이 판단 여부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이것도 선거가 점점 임박하면 굉장히 네. 박빙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뭐 대다수 여론조사는 그동안 쭉 보면 그냥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건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거돈 전 시장 문제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출발점부터가 좀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게 그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들어가면 민주당과 뭐 정부 여당 그러니까 큰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는 또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편에서 보면 부산 시민들이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이게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부산시정도 좀 여당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오거돈 전 시장의 가족들이 가덕도 주변에 땅을 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고요? 이게 참 악재죠. 오거돈 시장에 이제 뭐 형제나 또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주로 사업을 부산에서 꽤 크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래 예. 그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또 이 기업가 집안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상관없이 이제 그쪽 그 기업들이 이 주변 지역에 이제 땅을 이제 했는데 그 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쪽 분들이 이제 바로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상당히 악재죠. 네. 왜냐하면 가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땅 주인들은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땅 주인이고 네. 또 이런 뭐 오전 시장 관련된 분들이 또 하고 한다면 이거 선거전 가면 지금 LH 문제와 더불어서 이 부동산 문제는 참 국민들 모두에 지금 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악재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월요일에 함께하셨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